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예, 오늘은 176페이지 외국인 취득 특례부터입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외국인 취득 특례. 외국인만 적용되는 특례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누군지 알아보셔야죠. 여기 1번 적용 범위에서 자, 외국인 정의 한국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이 있으면 외국인 이렇게 안 돼 있어. 한국 국적이 없을 때 외국인. 누구 때문에? 이중 국적자. 이중 국적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이 있고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사람. 한국 국적이 없을 때 외국인이고, 그리고 외국 정부도 외국인, 국제기구도 외국인이고, 법인은 뭐 한 가지만 충족되면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됐다. 외국인. 임원 이사급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그럼 외국인. 구성원은 직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그럼 또 외국인. 아니면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 그럼 외국인. 뭐 하나만 충족되면 그냥 외국인. 예를 보세요. 임원 전원이 한국 사람이에요. 임원 전원. 근데 이제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야. 이사급은 전원 다 한국 사람인데 직원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아유 그러면 외국인. 요게 충족되고 있잖아. 뭐 한 가지만 충족되면 그냥 외국인. 아니면 임원 전원 한국 사람, 구성원 전원 한국 사람. 이 법인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이제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 그러면 외국인. 뭐 하나만 충족되면 그냥 외국인.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임원 전원 한국 사람, 구성원 전원 다 한국 사람, 자본금 100% 그냥 한국 자본. 그런데 외국법에 따라 설립됐대. 그럼 외국인. 아니 뭐 하나만 충족되면 그냥 외국인.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뭐 할 때?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처분할 때, 팔 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지상권, 뭐 전세권, 임차권 적용 안 돼요. 뭐만? 소유권 취득만 적용되는 거다. 외국인이 뭐 할 때?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그때만.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계약이랑 계약 외, 계약이 아닌 거. 자, 특히 계약일 때를 잘 보셔야 돼. 교환, 증여 이런 계약이어야 돼요. 매매나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니까 여기서 빠져요.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 계약은 교환, 증여다. 작년에 교환 나왔고요. 작년, 재작년에 증여 나왔어. 매매나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외국인이. 그럼 계약일 때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일 때는 시점이 계약 체결일,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거의 매년 나오니까. 어떻게 해? 이거 M60 300만 원. 저 거기 그림 그려놨잖아. M60 이게 총 이름이에요. 이 총이 M60이라는 총이에요. 람보가 쓰는 총. 영화 보셨나요? 본 적 없어. 이거 케이블 TV에서 종종 하는데 람보가 쓰는 총. 람보. 이게 M60이고 이게 총 이름이에요. 300만 원. 보통 총은 100만 원, 이건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M60 300만 원. 이 총이 300만 원. 제가 안다고. 제 군대에서 이거 들고 다녔어. 생긴 건 방위처럼 생겼잖아. 현역 갔다 왔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어떻게 현역이 갔는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지금은 많이 살이 붙었지. 그때는 53kg였어요. 53kg. 많이 나갔을 때가 몸무게가. 완전 그냥 뼈다귀였어. 이 총 무게가 10.432kg. 10kg가 넘어. 제 몸무게가 53kg도 안 되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어쨌거나 60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람보가 쓰는 총 M60 300만 원이다. 람보. 왜 람보가 나왔을까? 외국인. 람보 외국인이잖아. 외국인.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밑에 외국인과 한국인 비교되어 있는 거 밑에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교환 증여일 때 M60 300만 원, 60일 취득 신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일 때를 잘 보셔야 된다고. 무슨 계약인지.
근데 이제 한국 사람 매매나 공급 계약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매매나 공급 계약은 한국 사람이 교환 증여 계약 체결했어요. 뭐 하는 건데? 나 한국 사람인데 교환 계약 체결했고 아니면 증여 받았어. 한국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 한국 사람은. 외국인은 교환 증여도 신고해라. 특례에 따라서. 한국 사람은 모르셔도 돼. 외국인은 잘 보셔야 돼요. 또 작년 재작년엔 이거 가로놓기였으니까 매매 계약 30일이고 증여 계약은 60일이었고 이게 가로놓기였다고.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옆에 177페이지에서 계약 외 경매 상속 그런 거죠. 경매 상속 판결 합병 건축물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계약 외 계약이 아니면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과태료예요. 아까도 M60 300만 원 과태료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질문. 한국 사람은 경매 상속 판결 합병 이런 거일 때 한국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인데 경매로 부동산 낙찰받았어요. 뭐 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외국인은 신고하래요. 6개월 이내. 외국인만 적용되는 특례니까. 그리고 계속 보유 신고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 변경된 거. 이게 한국 국적 상실. 그렇죠? 국적을 상실한 게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게 외국인 변경된 거잖아요. 한국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역시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은 아니잖아.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계약 외 외국인 변경 계약은 아닌 거다. 계약이 아니면 6개월이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계약일 때는 M60 300만 원. 교환 증여 계약일 때. 이거는 그래서 6월에 100 이렇게 외워요. 6개월 6월 외가 계약 외 그리고 외국인 변경된 거. 계약 외 외국인 변경된 거. 6월에 100. 6개월 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가 계약 외 외국인 변경된 거. 6월에 100. 다 같이 6월에 100. 짜증내는 거야? 한 번만 해주세요. 6월에 100. 입을 그려놓은 게 이게 말로 하란 얘기잖아. 말로. 6월에 100. 6월에 100. M60 300만 원. 6월에 100.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매년 나오고 있다고. 응?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는 5번 사전 허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작년에 개정됐는데 안 나왔단 말이야. 이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래서 야생보호군 이렇게 우리가 외워요. 야생보호군. 여기서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 거. 사전 허가. 전에 허가 받으니까 누구 허가? 신고관청. 원래 신고관청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허가 받으래요. 이거 국장 허가로 정답으로 나온 적 있었죠? X. 국장 허가가 아니라 신고관청. 야생보호군에서는 허가를 받을 것.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천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이제 뭐가 개정된 거냐면 이 내용이 개정됐어요.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이 원래는 그냥 15일.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이 개정이 돼서 야생 보호까지 여기까지는 15일 연장 규정 없어요. 근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은 30일이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개정이 된 거야. 요 내용이. 개정 전에도 잘 나왔거든요.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15일. 근데 야생 보호 얘는 계속 그냥 15일. 군일 때는 30일. 15일이 아니라. 그리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고. 목적 달성에 지장을 안 주면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야생보호군 허가랑 이따가 토지거래 허가를 따로 또 배우는데 달라요. 외국인만 허가받는 거 야생보호군 허가 따로 있고 토지거래 허가가 따로 있어. 별개야. 근데 별개지만 허가를 2번 받는 건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는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 허가 2번 받는 거 아니다. 그럼 질문. 외국인이 신고를 2번 하는 경우 있어요? 외국인이 신고를 2번. 없어. 외국인 신고도 1번 하는 거고
매매나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교환 증여는 취득 신고 따로따로 신고 한 번, 허가도 한 번만. 허가 두 번 받는 거 아니다. 외국인 괴롭히는 거 아니다. 왜 허가를 두 번 받게 해? 허가 한 번만.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 반대가 나왔어. 외국인이 야생보호군에서 이 허가를 받았대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 없어요. 허가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건 야생보호군 허가건 허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다. 이게 별개지만 허가 두 번 받는 건 아니다. 그것도. 그래서 요게 나올 확률이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고와 제출이 있는데 특이해서 두 번 나왔어. 최근에 정답으로 한 번 나왔고, 자, 뭐가 특이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그냥 줄줄이 보고해. 얘는 특이하지 않아. 줄줄이 보고. 무슨 말이냐면 보고하고 신고관청이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국장, 단계가 있어서 보고하고 줄줄이 보고. 직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고 줄줄이 보고. 단 시도지사는 한 달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된대요. 국장에게. 얘는 줄줄이 보고 끝. 그런데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요, 제출을 하는 거야. 허가 신고 내용을 제출하는데 줄줄이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1개월 이내 직접 제출이 아니라 줄줄이 제출하고 줄줄이 보고하고 제출하고 줄줄이. 그런데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뭐가 있냐면 특별자치시장 얘가 나와요. 특별자치시장이 우리 중개사법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 여기서. 다른 데서는 안 나와. 이 특별자치시장을 어떻게 해라? 국장에게 직접 제출해라. 외국인 취득 특례니까 특별자치시장이 나와요. 여기서만. 아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안 나오잖아.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나온다. 특특. 외국인 취득 특례만 특별자치시장이 나온다. 특특. 어떻게 해라? 직접 제출. 특이하니까 정답으로 나왔던 거지. 최근에 두 번 나왔고 한 번은 정답이었고. 특특. 그거. 그 다음 문제를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옆에 2번 문제. 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 조금. 왜 어렵냐면 주로 옳은 걸 물어봐요. 최근 문제에서. 틀린 거를 물어보면 그래도 어찌어찌 푸는데 옳은 거를 물어보니까 쉽지가 않아. 기업,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맞나요? 맞죠? 국제기구도 외국인, 외국정부도 외국인, 다 외국인. 니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그러면 60일 이내 신고하는 게 맞아요?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지. 매매나 공급 계약은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교환 증여일 때가 60일.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 종류를 잘 보셔야 된다고. 디귿. 상속은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계약 외. 경매, 상속, 판결, 합병. 계약 외. 그러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6월에 100. 6개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6개월. 계약 외 외국인 변경은 6개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리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이거 사전 허가를 받는 건가요? 아니요. 야생보호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보호가 이제 세 가지죠. 문화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보호군 열거. 이거 열거야. 야생보호군 이거 아니면 다 신고하면 돼요. 그럼 질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뭐 하는 거야? 외국인이? 개발제한구역? 신고. 야생보호군이 아니잖아요. 개발제한구역도 신고하는 거다. 야생보호구만 사전허가 받는 거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허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하는 거다. 어렵지. 그 전에 뭐가 나왔을까? 공원보호구역 나왔었어. 야생보호군 열거. 여기서만 허가 받는 거다. 누구만? 외국인만. 됐고. 그 다음 180페이지에서 토지거래 허가로 넘어가 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많이 나와. 최소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원래 이게 공법에 있다가 28회 때 중개사법으로 넘어왔어요. 원래 공법에 있던 거야. 국토기획법에. 갑자기 어느 날 이때 넘어왔어. 저 진짜 날벼락 맞았어. 그 전까지 엄청나게 꿀 빨고 있다가 갑자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도 공법에 있는 게 나아요. 공법에 있을 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그냥 제꼈어. 이런 거. 근데 일로 넘어오더니만 갑자기 3문제, 4문제씩 나오니까 이제 빡세게 해야 된다고. 외울 것도 되게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오늘 수업 끝나면 가서 그 법제처에 글 좀 남겨. 다시 보내라고 이거. 왜 멀쩡하게 있는 걸 갑자기 일로 보내. 28회 때. 어쨌든 해보긴 해야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는 거고, 지금 배울 이 토지거래 허가는 야생보호군 허가랑 다른 거예요. 별개야. 별개. 지금 토지거래 허가 따로 있는 거예요. 먼저 지정권자. 작년에 나왔죠.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에요. 그걸로 끝. 작년에 뭐라고 나냐면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공동으로, 그 2명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X. 국장. 서울, 경기 걸쳐 있다. 국장. 동일 시도안의 일부면 시도지사.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지사. 서울이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면 경기도지사. 원칙은 그런데 이게 원칙. 예외적으로 국가가 사업 시행해서 개발해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된대요.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 이때는. 원칙은 시도지사지만 동일 시도안의 일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그냥 국장으로 끝. 그건 끝. 동일 시도안의 일부면 시도지사. 원칙. 다만 국가가 개발 사업에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고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5년 이내 기간. 질문. 그럼 7년으로 지정하는 건 가능한가요? 7년? 불가능하죠. 5년 이내인데 7년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건 맞나요?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X.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하는 거지 무조건 5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공법에 있을 때 그렇게 나왔었어. 5년으로 한다. X.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다. 통상 그냥 5년으로 지정하지만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무조건 5년이 아니라 7년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을 허가구로 지정하는 거냐면 동그라미 4번 밑에 조그마한 박스가 있죠. 투기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투기가 되려면 개발을 해야죠. 개발을 해야 투기가 되잖아. 그래야 땅값이 올라가니까. 개발을 할 때는 행위 제한을 풀어줘야지. 완화. 강화가 아니라 강화로 2번 나왔어 시험에. 완화. 제한을 풀어줘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개발할 때 계획부터 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 시간에 뭐부터 배워? 계획부터 배웠던 거야. 개발할 때 계획부터 짜니까 물론 그때부터 집에 가고 싶어져. 그때 갔어야 돼. 이미 늦었어. 여러분은 이미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지금은 이제 계속 하셔야 되고. 근데 안 가길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공법은 그냥 50점 나와. 공법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50점이야. 제가 더 신기해.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놀랍게도 시험장에서 공법을 50점을 맞아. 놀라워. 오히려 중개사가 점수가 안 나와갖고 안 되는 거지, 공법 점수가 안 나와서 안 됐다 이런 분은 제가 보질 못했어. 중개사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갖고 안 되는 거지, 공법은 기가 막히게 50점에서 55점 맞아요. 60점 맞기는 좀 쉽지 않거든. 근데 55점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맞는다고. 이상해. 그러니까 집에 안 가신 거 잘하신 거야. 계획 짜고 개발하고, 개발한다는 건 행위 제한 완화. 그래서 투기 우려 지역, 이런 지역을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특정해서. 이것도 신설된 내용인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허가 대상자 지목 용도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인만 허가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허가 대상자, 지목 용도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도기의 심의 반드시 거친다가 결론이에요. 도기의 심의는 칠판 보시면 처음 지정한대요. 심의 거쳐야 돼. 도기의 심의는 국장일 때는 중앙도기, 시도지사는 시도도기, 도기의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그리고 의견 청취는 재지정 시에만 있는 거예요. 처음 지정할 때 의견 청취 없어.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재지정을 한대요.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의견 청취가 추가돼요. 언제만? 재지정 시. 재지정 시에만 의견 청취가 있는 거다. 재지정 시에만. 그러니까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잖아. 축소, 해제 시에 심의는 거쳐요. 반드시 거치니까. 의견 청취는 없다고. 의견 청취는 재지정 시에만,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그리고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예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으면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지정 사유가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축소 해제를 안 했대. 사유도 없는데. 이게 더 황당하지.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의무 규정. 하이한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지정 절차. 자, 의견 청취는 언제만? 재지정 시에만 있다고요.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하게 되면 시장구 수구청장 의견 청취, 국장이 재지정을 하게 되면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 둘 다 밑에 있잖아.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장구 수구청장 의견 청취,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구 수구청장 두 명 다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의견 청취는 재지정 시에만. 그리고 이제 국장이 지정했으면 이렇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지를 해요. 직접 한 방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고나 제출할 때도 줄줄이었잖아요. 보고하고 제출하고 줄줄이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야. 직접이 안 되고 거쳐서. 시도지사를 패싱하면 안 된다고. 거쳐서. 그럼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어요. 얘는 중간에 꼈으니까 위에 이렇게 통지하고 아래에 이렇게 통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네. 응? 국장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통지하는 건 안 되잖아요. 단계를 건너뛰니까. 근데 시도지사가 위 아래에 통지하는 건 자연스럽잖아. 그렇게 하라고.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위 아래에 다 통지하라고. 시도지사는 그래서 EXID였던 거야. 위 아래, 위 아래. EXID. 한이라고 있었어. EXID에서 한이라고. 제가 지금 해체가 됐지만 몇 년 전에 이 노래 역주행한 거 아세요? 몇 년 전에 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위 아래 위. 시도지사는 EXID였다. 위아래 다 통지하라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다시 통지를 해요. 허가증이 등기할 때도 필요해서.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주민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가 허가구역 지정됐어. 주민들에게 알려주라고. 어떻게 알려줘? 7공주 15일간 열받어. 무슨 말이야?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공주 15일간 열받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아무 말 되지 않지. 제가 만든 것도 아니야. 누가 만들었어요? 고상철. 원래 공법이 있었다니까. 원래 공법에 있던 거라고. 28회 때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각자 친한 공법 선생님한테 저는 누구랑 친했어? 고상철이랑 친했어.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돼. 그러니까 넘겨서 이게 있더라고. 7공주 15일간 열받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와서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 그때 물어봤어야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작년에도 나왔죠. 이거 7공주 15일간 열받아. 숫자 바꿔치기 대비해야 돼. 15공주 X 그거는 말만 들어도 너무 부담스럽지. 15공주는 딸만 15명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7공주가 자연스럽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공주 15일간 열받아.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를 왜 지정했어? 그 지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안 된다. 이제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나 불허가 처분 나오면 이의 신청 가능해도 지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 동네를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안 된다. 양가로 4번 효력 발생. 처음 지정했으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05 이렇게 외워야 돼요. 05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작년에 이 시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05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틀리는 거야. 작년에 5일은 그대로인데 이게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 이렇게 나왔다고. 시점을 바꿔서. 지정 통지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다른 의미도 있어. 아까 말씀드렸어. 05는 공법은 50점. 05. 근데 이제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한 거야. 05. 축소 해제 재지정은 이렇게 써줘요. 친절하게 써줘. 그러면 즉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한 거. 05. 그다음 2번은 이제 허가 절차. 지금까지는 지정 절차고 허가구역 지정하는 거. 2번이 허가 절차, 허가 불허가는 허가 절차고, 허가권자가 토지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허가관청 같은 말이죠. 국장시도지사는 아니에요. 국장시도지사는 뭐 하는 사람? 허가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잖아. 국장시도지사는 지정권자고, 허가 불허가를 해주는 허가관청, 허가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 양가로 2번 허가 대상 권리. 자, 복잡하게 돼 있지만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뭐만? 지상권.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허가 받는 거다.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질문. 아까 외국인 취득 특례.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 그거 지상권도 적용되는 건가요? 외국인 취득 특례? 아니라니까. 외국인 취득 특례는 소유권 취득만 적용된다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별개. 얘는 지상권도. 그러니까 야생보호군 허가는 소유권만 허가받는 거야. 그럼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잖아.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도 허가받으라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만, 건물은 아니고, 그리고 유상이 계약이니까 증여는 아닌데 부담부 증여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증여는 무상이 계약이니까 허가 안 받는데 부담부 증여는 부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매매랑 유사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편법이거든요. 편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토지를 담보로 맡겨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토지를 증여하는 거예요. 토지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고 토지 증여. 대출금은 네가 갚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나 이제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대출금을 갖고 있어. 이게 매매랑 뭐가 달라? 그런 게 이제 부담부 증여인 거지. 부담이 붙어 있잖아. 대출금 갚는 거 그런 거. 대물 변제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 토지로. 빚을 일부러 안 갚고 토지로 변제하겠대. 편법이지. 판결이 제일 쉬워요. 일부러 소송 건 다음에 재판에 안 나가. 한 3번 안 나가면 패소해. 그리고 토지 넘겨주면 되잖아. 이런 편법들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시험에는 지상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상권. 유상일 때 허가 받는 거다. 설정 계약이건 이전 계약이건 지상권.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뭐 예약도 포함돼서 가등기도 허가 받는 거다. 그런 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약 그러면 가등기가 떠올라야 되고, 예약 그러면 그래서 가등기도 허가 받는 거. 그다음 양가로 3번 허가 절차인데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네요. 개공은 동그라미 1번 사전허가 공동신청.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받는 거고 공동신청이에요.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다. 사전허가 공동신청이고, 동그라미 2번 이제 칠판 보시면 토지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허가 신청이에요.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허가 신청서에 적어서 내는 건데 허가 신청서가 달랑 한 장이야. 한 페이지야. 여기다가 뭘 적기가 힘들어. 적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서 3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적기가 힘드니까 토지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서 3장을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질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 이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사전 허가니까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 체결.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상하거나 겹치거나 하지가 않아.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사전 허가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후 신고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고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이게 이상하지 않잖아.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 매매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토지 매매 계약은 100% 신고해야 돼. 100% 신고해야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시험에 진짜 무진장 많이 나왔어. 기출 문제에서.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제 두 번째 이거.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이게 이제 토지니까 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대. 하는데 할 때 그러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문제네. 이거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래요.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맞췄어요. 이미 내가 제출을 했잖아. 허가 신청할 때 이때 제출했잖아. 허가 신청할 때 토지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똑같은 걸 뭘 또 내? 그럴 필요 없는 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만 해라. 신고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또 제출하는 건 아니다. 결론.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지 말지를 물어보면 신고해야 된다고. 근데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거는 또 제출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좀 어렵죠? 이게.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이거죠. 허가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여기서는 개정 안 됐어요. 아까 야생보호군 거기서는 개정이 돼서 야생보호까지는 15일, 군은 30일 플러스 30일. 그 외국인 취득 특례, 야생보호군 허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다른 거라고. 여기서는 그냥 15일. 개정이 안 됐어. 허가불허가 처리기간 15일이고 미처리, 일처리를 안 해준 거야. 15일 내에 허가든 불허가든 아무것도 안 한 거. 공무원이 멍 때린 거. 공무원 잘못. 그러면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끝난 날에 X 그 다음 날에 허가 의제가 돼요. 15일째 되는 날에 X 그 다음 날에 허가 의제. 왜 허가가 의제가 돼요? 공무원 잘못이니까. 왜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해줘? 뭔가 일 처리를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허가가 의제가 되고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1개월 이내. 아까 지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안 된다. 우리 동네를 왜 지정했어? 이의 신청 안 된다고? 근데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가능해. 1개월 이내. 자, 주의사항. 보통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지만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가나 변경 허가가 나올 수 있어. 나는 완벽한 허가를 원하는데 조건 달고 나왔대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약간 변경돼서 허가가 나왔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1개월이에요. 지정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182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허가 규정 배제가 허가 면제예요. 허가 규정 배제, 허가 면제. 투기랑 상관없으면 허가가 면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 도로 만들려고 국가가 수용한 거, 토지 수용 그런 것들.
투기랑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경매도 허가가 면제가 돼요. 경매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28회 중개사법으로 넘어와서 처음 나온 게 이거야. 양가로 4번 경매. 경매가 허가가 면제가 되는 거. 또 국세 체납처분 세금 못 내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니까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돼. 경매, 국세 체납처분 세금 못 내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니까.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경매는 분납 안 돼. 3개월 무이자 이런 거 없어. 일시불로 완납해야 돼요. 명의자 변경 낙찰받은 내가 돈을 못 냈네? 친구 명의로 바꿀게요. 안 된다고. 수의계약 판사한테 가서 한번 쇼 붙이겠대. 어서 쇼 부질이야. 그거 안 돼. 농취증 면제도 안 돼요. 면제가 되면 좋은 거잖아. 농취증을 발급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발급 받아야 돼요. 면제가 안 돼. 그러니까 경매는 우리에게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돼요. 경매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돼. 그건 좋은 거잖아. 토지거래 허가 면제가 되는 건 좋은 거잖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것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외우네.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되잖아요. 뭐가 유리한데요? 분납 인정 안 돼요. 명의자 변경 인정 안 돼요. 수의계약 안 된다니까요. 농취증 면제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요. 발연기주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제 꿈이 영화 배우인데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을까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네. 그만할게요. 경매 허면요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 나머지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됐나요? 야,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슈 막 그러고 있어. 대슈까지는 괜찮았는데 됐구만요? 이거 된 거예요. 틀리기만 해보세요. 그다음 양가로 5번 인허가 의제는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농취증 발급 의제가 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동그라미 1번 2번 토지거래 허가는 좋은 거야. 갑이야 갑. 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뭐 필요 없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냥.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뭐 다 필요 없다. 농취증 필요 없다. 거민 필요 없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뭐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슈퍼갑.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도 뭐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양가로 6번 허가 기준 면적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허가 기준 면적. 자, 숫자가 많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가 문제가 많이 나온 이유는 너무 간단해. 숫자가 많아요. 최근에 이의제기가 많이 걸리니까 숫자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면적도 외우셔야 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 주미 주거지역 미지정구역이에요. 주미 60 상공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공 150 녹지지역 200 기준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야.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고 많이 사야 투기가 되니까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기타지역 250 기타지역은 농지도 임야도 아닌 거예요. 농지는 곱하기 2에서 500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임야는 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1000 요 기준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다.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고 일단 기준면적을 외우셔야 된다고. 이것만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미 60 주거지역 미지정구역 60 주미 60 상공 15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기타지역 250 농지 500 임야 1000 기준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다. 그리고 그 표 위에 보면 기준면적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돼 있죠. 뭐 일단 뭐 기준면적을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옆에 183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안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 어렵지도 않은데 나올 만해요. 동그라미 2번, 3번. 편법 방지예요. 편법 방지. 아까 부담부 증여나 대물 변제나 판결이 허가를 받는 이유가 편법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편법 방지. 허가 안 받으려고 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런 경우 동그라미 2번. 주거 지역에서 두 개의 필지를 갖고 있어요. A 필지, B 필지. 두 개의 필지를. 근데 이제 50, 50이니까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같이 팔아야 돼. 100으로. 이렇게 100으로. 허가 받아야죠. 주거 지역에서는 60이잖아요. 기준 면적이. 60 초과니까 A 필지랑 B 필지를 두 개의 필지를 같이 팔면 100이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고. 받기가 싫어. 어떻게 해? A를 팔아요. 50밖에 안 되네? 허가 안 받아. A를 팔 때. 몇 년 지났어. 한 3년 뒤에 B를 또 팔아요. 허가 안 받고 끝나. 근데 A를 팔고 1년 이내에 B를 또 팔아요. 그땐 받으라고. 1년 이내 일단의 거래 계약은 전체로 보겠다. 1년 이내면 얘가 원래 같이 팔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으려고 따로따로 판 거잖아. 편법이잖아. 그러니까 A를 팔 때는 안 받았고 끝난 거고 B를 팔 때는 A 면적까지 더하래. 1년 이내 일단의 거래 계약은 전체로 본다. 그래서 50이지만 앞에 면적 더해서 100으로 보고선 허가를 받는 거예요. 1년 이내 일단의 거래 계약은 전체로 보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별거 아니죠. 편법 방지. 이게 이해가 되면요. 동그라미 3번은 더 쉬워. 이거야. 주거지역 100제곱미터였어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그러다가 허가구역이 된 거예요. 지정이 됐어요. 이제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분할을 해버려. 50, 50. 얘가 분할을 한 이유는 너무 분명하네. 허가 안 받으려고. 허가구역 지정되고 분할을 하면 그때는 첫 거래 50을 팔지만 기준면적 초과로 보고 허가 받으래요. 얘가 분할을 한 이유가 너무 분명하잖아. 허가를 안 받으려고.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분할 후 첫 거래는 기준면적 초과로 보고 허가를 받을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아직. 그리고 양가로 7번 제재. 제재는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나온 이유가 동그라미 1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출제위원이 한동안 뭐에 꽂혔냐면 이거에 꽂혔어. 야생보호군 허가가 따로 있고 출제위원도 보니까 되게 황당한 거야. 야생보호군 허가 따로 있고 토지거래 허가가 따로 있네? 이게 또 별개야. 또 별개. 외국인이 허가를 한 번 받지만 별개라고요. 그래서 제재도 따로따로 있어. 제재도. 토지거래 허가는 2년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 야생보호군 허가는 2년 2천이잖아 얘는. 그리고 효과도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 유동종 무효라고 부르는 거. 유동종 무효.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야생보호군 허가는 그냥 확정적 무효예요. 효과도 다르네. 제재도 다르고. 별개구나 이게. 그래서 연속으로 두 번 나온 적도 있었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는 2년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고 유동종 무효. 야생보호군 허가 외국인만 받는 거 이거는 2년 2천에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리고 또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이야. 나올 만해. 동그라미 3번. 자, 칠판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소니까 뭐가 있어요? 청문이 있네? 취하는 거. 취소 앞에 청문. 청문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 안 나온 게 이거 이제. 안 나온 거. 허가권자. 허가 불허가 해주는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군 수구청장이었어. 아까 시도지사 X, 국장 X였잖아. 그런데 허가 취소권자는 다 나오네. 보통 거의 모든 법에서 허가권자랑 허가 취소권자는 같아요.
허가를 해준 사람이 허가 취소를 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허가 취소권자는 다 나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 수구청장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의하셔야지. 허가권자를 물어봤는지 허가 취소권자를 물어봤는지. 허가 취소권자는 다 나온다. 차이죠.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이에요. 자,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건 또 이행강제금이에요. 한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가 최소 3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중에 한 문제는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행강제금 이거라도 그냥 잘 보고 가시면 이행강제금만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춰. 이거 잘못하다가는 토지거래 허가 문제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럼 기분이 아주 더럽거든. 적어도 한 문제 맞추려면은 이행강제금만 잘 보고 가시면 그래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전멸은 멸한다. 전멸은. 우리 그 자존심이 있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한 문제도 못 맞춰갖고 그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행강제금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